평생의 지혜. 아담 그로스만. 2024년 1월 14일. 최근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찰리 멍거는 언제나 화려한 언변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언제나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멍거의 아이디어를 종합해보면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훌륭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내용입니다. 투자 전략 선택. 멍거는 파트너인 워런 버핏과 함께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멍거가 말한 것은 투자의 세계는 개인이 완전히 마스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자자들에게 능력의 범위로 자신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현명한 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멍거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실수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멍거와 버핏은 수년 동안 개별 주식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었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멍거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투자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개별 주식 선택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상장 지수 펀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덩이 피하기. 멍거는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정으로 해롭다고 생각되는 것은 빠르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목록의 맨 위에는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멍거는 여러 인터뷰에서 이 주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비즈니스 전체를 반사회적이고 어리석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유효한 투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동성 때문에 통화로서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하루 만에 20%씩 오르내리는 결제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멍거는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멍거에게 이러한 상승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더 비싼 쥐약일 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재미있기는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멍거의 확고한 공개 반대는 투자 열풍이 불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무리에 합류하는 것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버핏은 투자 거품을 신데렐라 이야기에 빗대어 이 원칙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파티가 자정에 끝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투자 세계에서는 벽에 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거품이 꺼질지, 가격이 떨어질지, 모든 것이 호박과 쥐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세일즈 유혹에서 벗어나기. 멍거는 똑똑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비뚤어진 행동을 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문제가 되는데 똑똑해 보이는 사람의 세일즈 유혹에 넘어가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거는 지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완전히 쓸모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멍거는 세상에는 당신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기꾼과 미치광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는 멍거가 말한 능력의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투자 리서치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다면 가장 쉬운 대안은 다각화된 인덱스 펀드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찰스 폰지부터 버나드 마도프, 마르코스 타마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기꾼과 미치광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측의 함정. 멍건은 적극적인 투자 매니저였지만 예측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정직한 경영자가 있는 좋은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에 사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가 예측에 투자한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멍건은 오늘날의 월스트리트 예측가들을 고대의 신탁에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가 미래를 말해주기를 갈망해왔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래전 왕들은 양점을 봐주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미래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예측가들의 말을 듣는 것은 왕이 양점을 보는 사람을 고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친 짓입니다. 자산 배분과 심리학. 멍건은 투자자로서의 성공에 있어 심리학이 가장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1세기에 두세 번씩 50%의 시장 가격 하락에 평정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일반 주주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을 개인 투자자를 위한 처방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두고 정기적으로 인출을 하는 등 포트폴리오에서 주기적으로 50%의 하락을 감당할 수 없다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주식 이외의 자산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그렇듯이 시장이 하락할 때 강압에 못 이겨 강제로 매도할 일이 없습니다. 멍거의 또 다른 핵심 모토는 뒤집어라, 늘 뒤집어라였습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상황이나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모든 계획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 방법을 찾는 대신 실패할 방법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이 조언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무 계획을 세울 때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더라도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고려하세요. 평생 학습자의 마음가짐. 멍건은 평생 학습자였습니다. 제 아이들은 저를 비웃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다리 두 개가 튀어나온 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는 늘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격렬한 이데올로기를 피하세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만큼이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이 바뀌거나 사물이 다르게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빠르게 적응하세요.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생각을 빠르게 수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조언이지만 상황이 자주 바뀌는 개인 금융 분야에도 확실히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저는 로널드 리드나 그레이스 그로너와 같이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00,000에 가까운 자산을 모은 투자자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확실히 그들은 부지런한 저축가이자 훌륭한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시간이라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리드는 92세까지, 그로너는 10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이 수십 년 동안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자신도 거의 100세까지 살았던 멍건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큰 돈은 매수나 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 아담 그로스만의 찰리 멍거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